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단어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언어나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단어는 바로 sa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말하다 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말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그 뒤에는 소리나 내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 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제인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리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쓸 수가 없고요. 이 소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부가적인 정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인이라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 to 방향을 나타내주는 to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사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say라고 하는 동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say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당연히 소리나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런 식으로 소리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붙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밑에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사는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누구에게 말하는지 부가적인 정보로 뒤에 있는 것을 갖고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는 제인에게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peak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say라고 하는 단어가 소리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speak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입에서 언어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표현에 사용되는 언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가 한국말을 한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람이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인이라는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로 나타내 줘야겠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to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사를 만들어 줘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peak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인데 사용하는 언어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는 영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그 뒤에 명사를 그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 누구에게 말하는지 지금 부가적인 정보로 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는 제인에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say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소리로 인해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말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eak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잘 갖춰진 그런 정돈이 된 형식을 갖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상황처럼 어떤 강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강사는 당연히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돈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스피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스피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단어는 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대화하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죠? 이 단어는 당연히 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이용해서 누구와 함께 대화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톡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토크쇼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나와서 또는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토크쇼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제인은 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인데 조금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어거지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제인을 대화한다,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대화의 상대를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석은 그는 제인과 함께 대화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톡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누구와 함께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with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전치사 to를 써도 동일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with Jane이나 to Jane이나 마찬가지로 제인과 대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with가 더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보시면은요, 지금 talk with보다는 talk to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달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식의 표현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read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읽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읽거나 또는 글씨 그 자체를 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는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것이 책이나 간판이나 글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비교해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당연히 언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 바로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여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언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에 대해서 읽었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여우라고 하는 명사를 갖다 놓고요. 이것이 언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부가적인 정보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 부사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장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는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가 바로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그 책을 읽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뒤에 내용과 상관없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내용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무엇과 관련되었는지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주는 부사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녀는 여우에 대해서 읽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write라고 하는 단어, 쓰다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read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당연히 뒤에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글 자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썼다라고 하면은 뒤에 붙는 것은 책이나 내용 자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가 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이 뒤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책과 같은 단어가 동사의 뒤에 바로 붙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그가 지금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늑대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늑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언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라는 것을 갖다 놓고요. 이것이 언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부가적인 정보로 붙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 about을 이용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장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를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당연히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썼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사를 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 무엇과 관련되었는지 부가적인 정보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는 늑대에 대해서 썼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단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think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떤 내용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한다라는 표현 뒤에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판단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가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인지적인 내용이 아주 당연하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붙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인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인을 갖다가 쓰는데 제인이 인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of 제인 이런 식으로 부사로 갖다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인지적인 내용은 그대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경우에 사람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은 인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대상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는 제인을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떠올린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믿는다라는 뜻이 있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특정한 내용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lieve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는 내용이 이렇게 바로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나타날 때는 잔이라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잔이 한 말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는 뒤에 내용이 바로 따라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지적인 판단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믿는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잔이 한 말이나 설명과 같이
인지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좌안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believe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너무나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그냥 believe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believe 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마음속 안에서 믿는다, 다시 말해서 신뢰한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i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의 개념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인 believe와 결합을 해서 마음속 안에서 깊숙이 믿는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좌안을 신뢰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believe일까요? 아니면은 believe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believe in이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깊이에서 믿는다라는 의미로 in이라는 것을 갖다가 붙이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신의 존재 자체를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